돈, 부 이거에 대한 진리로서 하나 갖고 가는 게 뭐냐면 오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. 네. 근데 하나를 오래 한다면은 부에 가까워진다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래 하는 데 있어서 지분 투자는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더 드는 느낌이 드네요. 네. 아까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, 하이 리턴의 기회도 분명히 큰데 하이 리스크라는 부분에서는 단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의 여부뿐만 아니고 네. 뭔가 지분권자들의 나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회방을 놓는다는 개념도 있는 느낌도 들은 것 같아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. 한 가지는 더 늘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다른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수업하면서 이 교육생분들의 성향을 보니까. 네네. 근데 선생님은 월세 쪽을 더 늘려야 간다 보다는 경매 배운 거 경험으로 다른 파생 상품을 공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주택 취득에 대한 제약이 생겨서 그게 큰 거야. 그쵸. 그게 가장 주요했던 거죠. 이거 계속 할 수 있었으면은 주구장창 요것만 했을 것 같아요. 다시 이제 돌아와서 탕하의 귀환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좀 외도했다가 오시는 네. 분들이 꽤 있죠. 딴짓 하다가 밖에서 이제 헛짓거리 하다가 돌아와서 아, 나의 길은 이 길이었구나.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게 내 욕심 같아서는 그 고민할 때 저한테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는 특수경매를 했다는 거를 네. 몰라서 네. 근데 선생님이 그때 상황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? 특수경매를 시작한 거는 24년도에 아이 때문에 휴직을 첫째 케어하느라고 1년을 쉬었어요. 와이프도 쉬고 저도 쉬는. 근데 당연히 둘 다 쉬면은 수입은 줄고 거기다가 2호점 세입자는 말썽이고 1호점은 두 번째 달부터 상습 연체범. 약간 밀당의 대가. 자꾸 밀당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. 네,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월세 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입자랑 저랑의 어떤 제가 세입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잘 못 받은 게 문제였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. 아이 케어 시간을 쓰지만 선생님 시간도 조금 여유가 네. 생겼을 것 같네요. 시간이 상황이.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할 겸해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투자금이 1000에서 2000 사이? 그 정도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잘 모으고 또 지역을 어디에 선택을 잘 하면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지. 문제인데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. 많은 시간과 그 애매한 금액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또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갔던 게 아닌가. 거기서 드는 생각이에요. 투자는 항상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월세라기보다 현금 흐름 쪽의 관점인 거고 한쪽은 시세 차익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세가 올라가는 쪽에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월세냐 특수경매냐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가 돈이 되냐? 약간 이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. 법정지상권 있는 거는 해결이 된 거고 해결이 됐으니까 근 몇 개월에 걸쳐서 얼마 해서 얼마 정도 벌었던 거예요? 물어봐도 돼요? 못 번 거죠 사실. 그럼 화해 조정? 그 조정을 해서 얼마를 받고 넘겼는데 제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적게 받고 법원에서 돈을 정해줘요. 금액을 정해줘요. 그것까지 정해줘요. 이 금액으로 그냥 화해하세요. 라고 이제 조정을 해주고 저희가 둘 다 이제 그걸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이제 원고 피고가 예 하겠습니다 하면은 판결 효력이 나니까 금액만큼을 이제로 했는데 그게 감정가. 근데 감정가보다 제가 더 써서 그걸 받았거든요. 그렇구나. 근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거잖아요. 제가 잘 몰라가지고. 네, 잘 되는 경우가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에서 열 다 잘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열에 둘, 셋으로 나머지 손해를 메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우리 맨날 최저가로 공략하다가 하나 주워 먹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할 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있는데 제가 좀 구분을 하자면 우리는 폐차할 때는 그래도 손해보는 건 내 시간하고 에너지는 쓰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금전적인 손실은 없으니까. 근데 그거는 손해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네, 어떻게 보면. 대신에 두세 건에 터지는 게 큰 거죠, 사이즈가. 몇 천?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. 몇백 해가지고. 그렇죠. 근데 이제
이제 그거는 좀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지분일 경우 이게 진짜 없으면은 안 되는 거기에 혹시라도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해버리면 영업상 큰 타격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물건들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그러겠다.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인 아.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사실 그렇구나.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고 그래서 또 빌라 이제 월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오히려 다른 거보다는 적고 대신 안정적이고 이런 게 있어서 성향상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보는 것도 성향에 맞지 않나. 선생님 말 속에서 나도 좀 힌트를 하나 얻은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돈, 부 이거에 대한 진리로서 하나 갖고 가는 게 뭐냐면 오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하나를 오래 한다면은 부에 가까워진다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래 하는 데 있어서 지분 투자는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더 드는 느낌이 드네요. 네. 아까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, 하이 리턴의 기회도 분명히 큰데 하이 리스크라는 부분에서는 단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의 여부뿐만 아니고 네. 뭔가 지분권자들의 나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회방을 놓는다는 개념도 있는 느낌도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자꾸 이 사람 마음을 괴롭힌다는 생각까지도 든다면 내가 여기서 혹시 큰 득을 본다고 해도 내 본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에 갈등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내 느낌에는. 비슷한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무뎌지고 그게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. 제가 고집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더 잘해질 수도 있고. 근데 사람마다 말씀하신 대로 더 길게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떳떳할까? 네. 아이들이 보기에 이거는 떳떳할까?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. 물론 하시는 분들 중에 떳떳하게 더 정당한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제가 선택한 방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경험으로 봤을 땐 그런 거죠. 내가 판단했을 때 그렇죠. 선생님이 떳떳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네.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하기는 좀 불편했구나. 네, 맞아요. 자꾸 부대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그 하나는 그래도 잘 협의가 돼서 매도를 한 거고. 예, 사실상 매도했죠. 돈을 받았지만 아직 소유권은 갖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번거로우신지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. 어차피 돈 줬고 화해 권고 결정문이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나머지 두 건도 좀 여쭤봐도 돼요? 아 그럼요.